저는 기본적으로 애플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용자는 아니었습니다.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IBM PC를 주로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었고 간간히 사용은 해봤지만 그렇게 큰 호감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건 무슨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용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나 프로를 구매하고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보면서 맥OS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맥북을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하거나 단순히 스타벅스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플에서 M1 맥북을 출시하기 이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컴퓨터 노트북을 판매한 지가 올해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제품들의 출시를 봐왔고 여러가지 제품들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의 출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사건이 바로 ARM 계열의 CPU를 이용한 노트북인 M1 맥북의 출시입니다. 지금까지 ARM 계열의 모바일 진영에서 이렇게 생산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한 적은 없다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비싸겠지. 그리고 구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시되는 가격을 보고 애플이 이건 미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어울리지도 않던 가성비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인트로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은 길었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초반에 좀 많다 보니까 좀 구성이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텔 CPU가 들어가 있고 AMD CPU가 들어가 있고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IBM PC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넘게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애플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보자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애플 쪽은 사용을 별로 안 했었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플 쪽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뭐 쓸데없는 옵션질로 금액대를 너무 비싸게 받고 그리고 좀 사실은 대중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ARM 계열의 CPU가 장착이 된 M1 맥북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의 판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센세이션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거를 다룬 것들은 자, 영상은 요 앞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애플 쪽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보기로 했고 그러면서 주문을 하고 지금 뭐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 달 이내에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도록 하죠. 국내 판매가 열리는 걸 확인하고 12월 3일 8코어 GPU 제품에 메모리 16기가로 옵션을 추가해서 190만원짜리를 주저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고민을 2시간 정도 했더니 배송 일자가 이틀이나 미뤄졌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렇게나 기다리던 맥북이 12월 22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맥북을 사용한 한 달간의 내용을 주 단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20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약간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키보드 배열이 가장 어색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영 전환, 그것도 영어에서 대소문자의 전환, 그리고 컨트롤 키, 알트 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처음에는 복사 붙여넣기인 컨트롤 CV도 못했을 정도니까 사실 좀 어색한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키감은 사실 제가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만족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느낀 점은 화질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그리고 마우스 패드가 너무 편리하다 였습니다.
맥북이 화질이 좋다는 것은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마우스패드는 단순히 직관적인 스타일이라서 손가락 2개, 3개의 사용만 잘하면 너무 편리해서 마우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적응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게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고요. 문서 작업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이용을 해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오피스 365를 구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사용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윈도우 환경과 맥의 환경에서 약간의 호환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문서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요.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차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포토샵 등의 설치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전에 인텔 맥에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성능을 끌어내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사용상에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토샵의 경우는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 주로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는데 사양이 상당히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이 높으니까 속도는 당연히 빠르고 모니터의 크기도 더 큽니다. 한 가지 단점은 본체 소음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는 건데요. 포토샵을 할 때는 몰라도 프리미어 구동 시에는 수냉 쿨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성능은 데스크탑이 훨씬 더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3주차가 되는 1월 8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맥북 에어 구할 수 있냐? 애플 스토어에서 그냥 사면 된다. 지금 주문을 하면 보름 정도 걸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조카 생일이 1월 10일 내일 모레인데 급하게 필요하니까 이거 지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매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의 첫 맥북은 친구에게, 아니 친구 조카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맥북은 갔고, 지금 이 제품은 제가 2번째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구매를 하면서 이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이제 CTO 제품들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제 공홈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 옵션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한 것들을 CTO라고 부르는데, 그런 CTO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이 공홈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좀 그 업체에다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윈도우가 설치가 안 된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맥북을 거의 오더를 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공홈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제 CTO 제품들을 받기가 더 어렵고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다시 애플 공홈에다 주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한번 쓰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처음부터 사용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고민이 더 되더라고요. 이게 맥북 에어를 한번 사용해 봤으니까 이번에 맥북 프로를 살까, 아니면 그냥 에어를 그대로 살까, 옵션을 똑같이 구매를 할까, 아니면 다르게 구매를 할까, 아니 일단 사용을 해봤으니까 올해 3분기에 모델이 바뀌어서 새로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더하니까 왜 저희 구독자들이 노트북을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5일 맥북 프로를 질렀습니다. 8코어에 8기가, 512기가인 196만원짜리를 결제를 했습니다. 1월 29일쯤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 고민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하나씩 생각을 해봤죠. 빠른 부팅, 화질, 성능 등등이 있지만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펜 소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맥북 프로는 펜이 있어서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성능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펜 소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1월 22일 취소를 하고 다시 맥북 에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맥북 에어 8코어에 8기가, 512기가에 163만원짜리로 옵션 업그레이드 없이 결제를 했고요. 설 연휴가 있어서 배송이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2월 15일에 다시 제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구매했던 제품이 16기가 제품, 다시 구매했던 제품은 8기가 제품. 이 둘이 성능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정대로 오피스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점을 말하자면 놀랄 만큼 빠른 부팅 속도, 그리고 발열이 없고 소음이 없는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만족감은 사실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기가와 16기가의 성능 차이? 이건 사실 체감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에서 3분짜리 4K 컨텐츠를 인코딩하는데 16기가 노트북이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이것이 8기가에서는 5분 17초가 걸리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 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에서 27만원의 차이를 인정하기 싫었던 제 마음이 약간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윈도우 제품만 사용하던 저에게 조금은 생소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탑 앞에서 항상 앉아서 업무를 보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맥북 에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질과 마우스 패드 등 단순 기계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제품의 빠른 속도와 새벽에도 소음 없이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맥북의 사용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21년 말에 출시될 예정인 새로운 맥 시리즈 중에서 맥 미니는 정말 구매하고 싶다는 것이 한 달간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느낀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실사용 4주를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랑 결이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 맥북 쪽은 저도 이제 조금은 초보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입문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다른 영상들 보면 좀 이런 어플들은 이렇게 깔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 되고 다 되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다른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이게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 내가 지금 맥북을 구매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오피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로 설치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은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품을 구매를 하셔서 구독을 하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PC랑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을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는 건 분명히 제품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